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LNG선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K조선의 저가수주 탈출 총신호가 켜졌습니다. 드디어 악재만 나오던 조선주에 호재가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 호재가 얼마만큼의 좀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악재만 나오진 않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수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억 4천만 달러 고지를 밟았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3천억이 좀 넘습니다. 저가 수주 경쟁에다가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이 그리고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던 조선업계가 수익성 회복으로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수주를 한 대형 LNG선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48척으로 밝혀졌고요. 13조 1,801억 원 정도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자, 한 척당 수주가액의 평균으로 잡으면 2억 2,208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선이 17만 4천 세제곱미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선박을 집계한 결과라고 하고요. 201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만 따져보더라도 70% 정도를 이미 수주를 했고요. 수주 단가가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데다가 LNG선은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수소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LNG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5일 현대사모중공업의 척당 단가는 2억 4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달러 강세 역시 조선업계에는 호재입니다. 지난 1월 3일 현대사모중공업에서 고시환율 달러당 1191원 수준이었고 이달 15일에 고시환율은 1286억 원이기 때문에 6원이기 때문에 환차익만 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8% 번 거예요. 금액을. 근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크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현대가 아니죠. 한국조선해양과 그 안에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모중공업도 결국에는 이제 IPO 시장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 때문이라도 한국조선해양이 좀 저가에 쭉 횡보를 한다면 그때 한번 좀 노려서 수익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에서 나중에 반등을 찍을 때 올라갈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갈 종목과 느리게 갈 종목이 있을 텐데 우선 에너지 관련주들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에너지 쪽에서는 LNG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정말 몇 년 만에 강한 모습을 1년 내내 혹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을 좀 유심히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일봉입니다. 자, 조선주 대장주입니다. 자, 과거도 아니죠. 사실 저번 달에 16만원 고점을 찍었다가 시장이 정말로 안 좋아지면서 쭉 빠졌어요. 결국에는 회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수급적인 이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고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스멀스멀 올라왔고 지금 좀 고점을 좀 잘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반등이 다시 한번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 이상 회복했고 다시 소폭 내려간 느낌이지만 이 오주봉 이걸 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괜찮은 흐름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저가부터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네, 쭉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 대장주니까 네.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도이긴 한데 이 매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는 아직 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이제 적자를 좀 축소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좀 희망이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악재가 많았지만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MSCI 편입에 네, 또 강세로도 보이고 있죠. 현대중공업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은 이제 한국조선해양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보시면 중간 지주사이고요. 지금 주가상으로는 88,400원으로서 주봉상으로는 약간 플랫 느낌 횡보의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전에 한번 밑으로 내려 꽂았던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바닥을 한번 다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아서 언제라도 빠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8만원대 8만원 초반대에서 좀 밑으로 빠지는 그런 구간들 애매하게 본다면 한 8만 5천원부터 좀 흐름을 밑으로 내려갈 때를 매수 타임으로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급반등했었던 그런 자리니까 우리가 요 구간 레벨 이익에 좀 잘 담아 본다면 나중에 이게 뭐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거의 바닥 끝이라고 봐요. 현대 한국조선해양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쭉 끌고 갔을 때 몇 년 뒤라도 현대 3호 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한 타임 정도는 존재할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인데 여기도 매도 흐름은 세진 않은 편이고요. 또 현대 중공업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수주도 또 잘 따내는 편이고, 네, 그리고 2분기에는 적자가 아닌 흑자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회사니까 좀 괜찮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 배당의 흐름까지 살아난다면, 물론 배당이 되게 적지만은, 네, 배당의 흐름까지 살아난다면 한국조선해양은 배당의 흐름만으로도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셔서 투자할지, 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정말 긴 흐름으로 이번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들어가지 마시고 꾸준히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흐름 속에서 일봉을 보신다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 한 달 사이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추천했었던 4월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 좀 떨어졌을 때 아마 제가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도 그 쇼트 영상으로도 아마 4월 완전 초에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때부터 좀 매수를 좀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월 상승한 이후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때도 제가 팔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뒤로 쭉 내려오면서, 네, 이때 팔았던 거는 정말 금액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팔았던 거고요. 쭉 내려왔을 때도 다시 살만한 기회는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때도 살 자리인 거예요. 결국엔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 사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올해 끝까지 장기 레이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실적이 1분기 때부터 이제 수주를 전에 했었던 것들부터 이제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뻥뻥뻥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저는 간다고 보고요. 이 고점을 깨면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솔직히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정말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게 된다면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적정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기간에 엄청난 매수,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상충이 되면서 주가상으로는 좀 잘 못 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실적들이 있죠. 실적에 여태까지 모멘텀이 있죠.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까지가 보릿고개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모니아도 있습니다. LNG랑 같이 해서. 세 번째는 이제 덴마크의 15구사랑 같이 하고 있는 해양 SMR 소형 원전 모듈을 또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뭐 우린 피터스 보면은 뭐 이거는 관련 없는 내용이죠? 아닌가요? 삼성중공업 협력 부각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뭐 삼성중공업이 딱히 뭔가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러시아 그 수주한 거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나온 건 아직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네, 좀 괜찮은 걸로 보이지만 또 중간에 상승하다가 그 만약에 뉴스가 터진다면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삼성중공업은 정말 바닥을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요. 아직 6개월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텅텅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수주의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기업 결합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주가상으로도 계속 안 좋죠. 네, 기관도 많이 매수하지 않고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재무표로 봤을 때는 점점 이제 흑자 전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무표가 급격하게 좋아질 거로는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의 이 세계 최초로 고만간을 이제 양산을 하는 동성 화인텍, 여기가 오히려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왔습니다. 동성 화인텍, 지금 오늘 주가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긴 한데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걸로 모든 조선 회사들과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저는 큰 폭의 성장세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재무표로 봤었을 때 올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수주 공시들을 띄우면서 올해 말고 내년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PR이 좀 비싸긴 합니다. 배당은 그래도, 네, 배당은 좀 주네요. 주가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